여러분 2교시 할게요. 3교시? 3교시 할게요. 네. 어? 왜요? 3교시 할게요. 아.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아. 음.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부채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는 얼마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언제 줘야 되는지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채를 우리가 확정부채라고 확정부채. 어, 근데 우리가 부채 중에요.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를 모르는 부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퇴직금 있죠.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하면 우리가 법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시켜요. 근데 얼마를 줄지 알아요? 몰라, 퇴직금. 모르죠. 어떻게 알아? 퇴사를 할 시기를 예측을 못하죠, 여러분들. 물론 퇴사할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뭐냐면 갑자기 얘가 야근을 막 하는 거야, 야근을. 어, 우리가 이제 퇴사할 때는 퇴사 전 대부분 3개월 동안 급여 가지고 하거든요. 원래 평상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 저 야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의심을 해봐, 의심을. 이거 원래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퇴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합리적. 갑자기. 시키는 야근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반드시.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퇴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죠. 그죠? 법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그죠? 그래서 추정되는 부채도 이렇게 부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본다라는 건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문제, 우리 말문제로 우리 회계에서 부채는 반드시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맞죠.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진 않아도 부채인에 대해 상당히 법에 따라서 있다라는 거, 주로 법. 그럼 충당부채가 뭐고, 우발부채가 뭔지요? 사례 좀 들어볼게요. 일상생활로.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좀 어느 정도 버시는 분이야.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 10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 동생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그러신 거예요. 그죠?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서로 이제 저기 놀러 가기로 하신 거예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여행을 좀 다녀오신데 좀 피로 좀 풀러.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밥 먹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를 좀 우리가 여행을 갈 거다.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그 다음부터 말부터 말이 없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리를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암묵적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끼리 잘 의논해서, 설마 우리 돈 가지고, 여행 가라는 건 아니겠지. 너희들도 내 자식이니 내야 된다. 약간 그런 암묵적인 게 깔려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게. 그치? 예,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사회생활도 하시고 돈도 좀 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생도 사회 초년생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누가 심해요? 누가 심해요? 여러분들 심하지 당연히. 맞죠? 나구나. 내가 거기다. 그럼 동생은 여러분 쳐다보겠지. 힐끗힐끗. 그렇죠? 나도 사회 초년생이나 부모님의 자식이긴 하니까 나도 분명히 여행 경비를 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쵸? 근데 누가 봐도 쳐다보면 많이 벌잖아요. 그거
그죠? 봐도 반말하든 너 많이 벌잖아. 물론 나이 차가 어느 정도 조금 너 많이 벌잖아 그러고 언니 많이 벌잖아. 이렇게 그죠? 언니나 뭐 누나.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서 이거 거의 내가 다 내야 되는구나. 그죠? 부담감 있죠? 의무? 부모님의 여행 경비를 일부 부담해야 될 의무?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생 입장은 나도 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의무가 있지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야, 나 지금 얼마 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가 다 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도 잘 보고 그러는데 야, 너 초년생이야. 네가 낼 수 없잖아. 다 내, 네가.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 동생의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무가 가능성이 높은 무언가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얼마를 줄지 모르잖아. 지금 사례에서는 얼마가 나갈지. 예. 하지만 누가 봐도 나야. 그러면 그건 충당부채예요. 그럼 우리 곧 띄우겠지만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아요. 부채가 맞으면 근데 얼마인지 몰라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라라고 그래요. 합리적 추정. 회계는 합리적 추정 허용하거든요. 얼마가 나갈지를 기록하라는 거 주주들한테. 근데 우발부채는 주석으로만 공시하면 주석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일상생활 사례 말고요. 현실적인 사례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게 화장품이랑 여러분들 피부 그쪽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온대. 우리나라 싸고 그 잘해가지고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 그쪽. 그래서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제 보톡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독소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 그 균주 있죠. 잘못했다가 사람 사망해요. 사망하다 보니까 특허가 있어, 특허. 그렇죠? 근데 그게 균주 확보하기 되게 어렵대요. 제가 알기로는. 필러보다는, 보톡스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보톡스를 당초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경쟁 업체가 얘가 우리 특허 침해했다고. 우리 균주 썼다고.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일단 1심. 그죠? 소송을 제기했어. 제기했는데 일단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2심에 이제 우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 다시 해달라고. 2심 또 졌어. 그러면 이제 대법원 남았잖아.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심하고 3심이 거의 비슷하게 확률 난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이제 지읒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항상 회계에는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졌을 때 서프라이즈하게 알려줘? 서프라이즈하게 저희 졌어요 하면서 그때 비용 다 잡아? 맞죠? 그럼 주주들 놀라요. 맞죠? 그런 얘기 없다 갑자기 짠! 아유 졌어요. 어떡하죠? 저희 지읒됐네요. 그럼 쭉 내려가. 맞죠? 그래서 항상 회계는 누가 봐도 미래에 발생할 것 같은 확실한 손실 있죠? 누가 봐도 미래에 발생할 확실한 손실을 미리 잡아요. 올해 연도 비용 미리 처리합니다. 그렇죠? 비용 미리 처리해. 그래야지만 비용으로 미리 처리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 지읒될 것 같아요. 지읒됐어요를 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 미리 표시예요. 맞죠? 그게 다 투자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해요. 그럼 차변에 비용 잡고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의무를 잡아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아셨죠? 그게 우리가 충당부채. 맞죠? 근데 우발부채는 우리 회사가 소송에 걸렸는데 1심에서 우리 회사가 이겼어요. 이거는 기각됐어. 맞죠? 상대방이 열받아서 2심 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거야. 맞죠? 근데 그러면 3심에서 더 우리 회사가 질 것 같진 않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죠? 질 가능성이, 그러면 쌩까요? 쌩까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건 알려줘야 돼, 뭐야. 우리 회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도는 알려줘, 주석으로만. 주석은 금액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문장으로만 표시해주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게 우발부채예요. 알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충당부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말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고요.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충당부채 정의입니다. 알죠?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충당부채가 부채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표시해야 돼요.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 안 났잖아요. 그래도 미리 이 정도의 합리적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누가 봐도 미래에 발생하니까 미리 비용을 그 금액을 추정해서 차변의 비용 미리 잡고 그만큼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를 미리 잡아놔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소송에서 졌는데 낮아져서 환입시키면 되는 거고 일정 부분은. 그렇죠? 더 지읒될 것 같으면 더 잡아야 돼 그때. 그렇죠? 계속 추정해야 돼. 예.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지읒될 것 같아요. 잡아야 되는 거 미리. 그렇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렇게 안 해도 누구한테 보고를 해. 맞죠? 그럼 딱 소송 당했으면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남들 돈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해요. 맞죠? 방금 우리가 충당부채는 뭐라고 했냐면 추정되는 부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채로 인식이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한다라고 하죠. 인식할 만한 성격을 지녔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당부채를 언제 인식하냐라는 거. 여기 과거 사건, 과거 내가 보톡스를 판 결과 맞죠? 지금 현재 의무가 존재하죠? 맞죠?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죄송해요 여러분 자꾸 강의하는데 지읒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큰일이다라는 뜻이긴 한데 정말 큰일 될 가능성? 정말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할게요. 지읒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유출이라고 부채는 유출돼. 아까 자산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니까 유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죠. 미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로 따지면 거의 내가 돈 다 낼 것 같다. 부모님 자꾸 나만 쳐다봐. 이렇게 동생 안 쳐다봐. 알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둘 다 같이 사회 많이 했으면은 둘 다 보지만, 그죠? 초년생인데 어떻게, 그죠? 내가 미안해야지. 물론, 여러분들, 일상생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동생이랑 한 살 터울이어서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냥. 야, 너도 부모님 자식이잖아. 네, 이렇게. 그건 일상생활이고, 예, 저는 외동이에요, 외동. 그런 거 잘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귀하게 자란 티가 나잖아요. 그죠? 안 나? 그래서 나죠. 억지 공부해서 고마워요. 귀하게 살았어, 귀하게. 자, 여기. 예.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측정한다라고 했죠. 측정? 근데 여기는 추정되는 부채다. 추정되는 부채. 그래서 여기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추정.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이제 곧 할게, 얘예요, 얘.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퇴직금이 확실하게 나가죠. 1년 넘게 근무하면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리 부채로 이제 미래에 확실하게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미리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채 미리 인식해야 돼. 그러면서 비용도 미리 잡아야 돼요. 실제로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왜? 우리는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하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안 나갔다고 해서 퇴직금을 비용을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퇴직금이 올해 연도에는 이만큼 종업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수익하고 비용 발생인주의 쓰지 현금 안 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승질 나지만 이런 그지 같은 게 막, 아이고,
왜 지읒했을 때, 예, 그때 잡으면 되지. 왜 미리 잡냐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은근히 이거 설정이라는 표현 자주 보시, 설정. 맞죠? 근데 특히 이 설정이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 설정 거의 몇십 개 합니다, 실제로. 기말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설정은 뭐냐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 있죠?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 있잖아요. 미래에 발생하는 손실이 예상되면 그걸 단기에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회계에서는 설정한다라고 해요. 맞죠? 미래에 내가 한 30만 원의 비용이 예상돼. 그러면 미리 지금 잡아야 돼? 맞죠? 투자자들한테 경고 메시지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회계가 그나마 돼요. 그죠? 내 돈 가지고 한다 또는 투자자 주주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회계이 안 됩니다. 그죠?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은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얘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맞죠? 그럼 우리 회사가 보증을 쓴대? 맞죠? 근데 우리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들 보증을 해주긴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실제로 수리 같은 거 발생하면 우리 회사가 비용이 발생하긴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회사가 발생했을 때 잡아요? 진짜 수리해 줄 때? 그거는 개인이고 기업들은 투자자들한테 정보 전달해야 되니까 수리비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평상시에 발생한대.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오늘 지금부터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여러분들 회계 2급 때 배우셨던 대손충당금 논리예요, 진짜로. 여기가 이제 어렵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 자, 그럼 열심히 떠들어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퇴직급여